황소남의 연극의 모든 것. 음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배우이자 연극의 모든 것의 진행을 맡게 된 황소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와, 제가 어느새 이렇게 배우도 되고 연극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도 되다니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곳 바로 무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연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해결해줄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받아둔 첫 번째 편지부터 읽어볼까요? 어떤 게 궁금하셨을까요? 첫 번째 편지. 네, 첫 번째 편지는 연극과 얼마 전에 사랑에 빠진 한 소녀분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연극과 사랑에 빠진 소녀입니다. 연극이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서 오빠와 함께 부모님 연극 티켓을 끊어서 가족이 함께 보러 갔거든요. 근데 연극이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요즘 연극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이런 것도 연극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연극도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하거나 조명도 없이 하기도 하던데 도대체 어떤 것을 연극이라고 하나요? 연극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이 있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연극을 보러 다니고 계신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네요. 그런데 요즘 너무 다양한 연극들이 많아서 연극에 꼭 필요한 것들이 뭔지 궁금하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이자 그녀가 걸어가는 곳은 브로드가 된다고 한 배우 브로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브로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브로드예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브로드 배우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희 연극의 모든 것의 첫 번째 게스트가 되셨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편지 보신 것처럼 어떤 것들을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연극이라고 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는 장면을 좀 옮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연극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판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와, 정말 멋집니다. 그렇죠? 이 칠판에서 이제 우리는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황순남 씨? 네, 브로드 배우님.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배우가 필요합니다. 브로드 배우님이랑 저처럼요. 맞아요. 그리고요? 소품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분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실래요? 의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객이 있어야죠. 그리고, 연출님도 필요해요. 무대 감독님이나 조명, 음향 감독님 같은 분들도 필요하고요. 맞아요. 연극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본? 희곡 작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대도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티켓도 필요하네요. 관객분들이 티켓을 구매해서 보러 오신다는 생각으로 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맞다. 음악이나 음향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훨씬 많지만 일단은 이만큼 적어 볼게요. 그런데 눈치챘겠지만 제가 파란색 글씨와 까만색 글씨로 나누어 적었어요. 황순남 씨,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해 보여요? 음, 당연히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우리는 연극의 사요소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무대를 빼고 배우, 관객, 희곡만 해서 연극의 3요소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말인 즉슨 이 네 가지가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무대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 관객들도 많이 찾아왔네요. 그리고 이건 오늘 할 희곡도 이미 정해져 있었죠. 아주 재밌고 완벽한 희곡이에요. 그런데 어머, 배우가 없네요. 아니, 관객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배우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연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우가 없으면 연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시회랑 뭐가 달라요? 관객들이 무대만 구경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배우가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배우의 목소리로 계속 희곡 작품이 들리고 있다면요? 거기다가 조명과 음악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요? 그건 연극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브로드 배우님? 저도 정답은 몰라요.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배우를 거쳐서 이제 관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다시 무대랑 희곡 작품이 등장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배우도 등장했어요. 그런데 관객들이 오지를 않네요. 관객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관객이 없는 것도 연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객은 아까 배운 것처럼 연극의 사요소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데, 저 이번엔 진짜 알 것 같아요. 관객이 없어도 연극입니다. 텅 빈 관객석을 두고도 열심히 공연하는 장면을 TV에서도 봤어요. 그리고 저라도 관객이 없어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건 연습이랑은 뭐가 다르죠?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연극의 사요소라고 해서 그냥 사요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편안하게 생각해 봐요. 정답보다는 연극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다음으로는 희곡이 남았네요. 자, 이번에는 다 보이네요. 무대, 배우, 관객들까지 많이 왔어요. 어머, 근데 오늘 무슨 작품을 하죠? 준비한 희곡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연극을 준비하지 않은 거잖아요. 관객들을 불러놓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배우들이 그동안 어떤 이야기든지 연극으로 만들 수 있는 훈련을 했다면서 관객들한테 아무 얘기나 들려주면 연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관객이 자기가 그동안 여행했던 얘기를 들려주자 그걸 연극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번에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관객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뚝딱 만들어냈지 뭐예요? 이거는 연극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연극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관객이라면 오히려 신날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주다니 흔히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하지만 아까 황소남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연극이야? 깊이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희곡이 꼭 있어야만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무대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자, 이번엔 관객들이 바글바글 많이 모여있네요. 그리고 배우도 등장했어요. 오늘 배우는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그 멋진 희곡 작품을 보여줄 생각에 엄청 설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들 역시도 잔뜩 기대한 눈빛이네요. 어머, 그런데 여기가 무대가 아니라 놀이터지 뭐예요? 이건 연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극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관객들은 놀이터 앞 길바닥에 앉아있고 배우는 놀이터 미끄럼틀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길에서 하는 거리예술 축제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연극이라고 이름 붙여서 연극을 하고 있던걸요? 그러면 연극이라고 이름 붙이면 다 연극인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게 생각할수록 조금 어렵네요. 그쵸?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극의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게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들 좀 생각해 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연극은 도대체 어떤 걸까 생각해 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생각도 해봤으니까 연극의 요소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 그거는 아직 외우지는 못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막 배우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연극의 요소 게임이에요. 제가 연극의 요소를 말할 때마다 해당하는 손 또는 발을 들어주세요. 지금 게임 공개합니다. 제가 만약에 배우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야 해요. 제가 관객이라고 외칠 때는 왼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제가 만약에 희곡이라고 외친다면 오른발을, 무대라고 외친다면 왼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까딱만 하면 안 되고 번쩍 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두세 가지를 모두 들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관객, 배우 이렇게 두 가지를 외치면 양쪽 손을 모두 들어야겠죠? 그럼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시작해 볼 건데요. 단계는 총 3단계. 점점 어려워지니까 긴장들 하시고. 어이, 거기. 나는 이런 건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대? 해봐요. 막상 하면 정말 재밌을 거니까. 그럼 다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1단계 시작할게요. 배우, 무대, 배우, 관객, 희곡, 관객, 무대. 모두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은 너무 쉬웠죠? 그럼 2단계에 넘어갑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관객이네요. 그럼 손 든 상태에서 시작해 볼까요? 관객, 희곡, 배우, 관객, 무대, 배우, 희곡, 관객, 무대, 희곡, 배우, 희곡, 무대. 관객, 배우, 희곡. 정신없죠?
희곡 관객 배우. 좋아요. 여러분 모두 3단계까지 잘 도착했나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이번엔 제가 연극이라고 외치면 두 손과 두 발을 모두 들어야 한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글씨 없이 제 목소리만 나가니까 잘 듣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관객 배우 희곡, 희곡 관객, 연극, 배우 관객 희곡, 무대, 배우, 관객 무대 관객 희곡, 연극, 무대 관객 희곡, 배우 관객, 배우 무대, 연극, 무대 연극.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모두 참 잘했어요. 우와, 3단계는 진짜 헷갈렸어요. 그래도 이제 연극의 요소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황소남 씨? 네, 그럼요. 배우, 관객, 희곡, 무대. 앞으로 연극을 보면서 어떤 게 연극의 요소들 중에서 바뀌거나 없어질 것, 또는 꼭 필요해서 없어지면 안 되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브로드 배우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연극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도착한 두 번째 편지를 한번 만나볼까요? 두 번째 편지는 아주 다급하게 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황소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극작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었더니 다들 이건 희곡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곡을 찾아봤더니 다른 글이랑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글 안에 괄호도 있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곡 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희곡을 구성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먼저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멋진 극작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배우이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알려주실 분을 모셔보려고 해요. 바로 이야기꾼 에템 지화자 선생님이십니다. 지화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해요. 이야기꾼 에템 지화자예요. 아이고, 소남씨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가워요. 네, 저의 스승님이시기도 한 에템 지화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스승님. 아니, 방금 편지에서 본 것처럼 극작가를 꿈꾸는 친구가 있는데 희곡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서요. 희곡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괄호도 있고 막 모양이 좀 이상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아마 희곡의 구성 요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막상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나랑 함께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한번 봐봐요. 대사가 있네요? 응, 그래요. 자, 이 대사를 잘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저 대사를 한번 보고 왔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인 것 같은지,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장소는 어디고 각각의 대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 할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 잠깐만요. 천천히요, 선생님. 그러니까 먼저 내용은 시험 관련해서 나쁜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아닌가? 결혼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결혼? 예, 지영이, 프로포즈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가지고요. 그려. 또, 관계는, 그러면 친구인가? 연인인가? 장소도 물어보셨죠? 장소는, 카페? 맞다. 날씨 얘기가 있었으니까, 풍경이 보이는 산에 간 것 같기도 한데, 연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승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쵸?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없어서 어렵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봐봐요. 자,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겠어요. 나가 먼저 시작할 땐께, 소남 배우가, 이 대사를 좀 읽어줘요. 예, 스승님. 영아, 취조실을 나와 옥상으로 간다. 영아를 발견한 지영이 영아를 뒤따라간다. 영아, 멀리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입을 연다. 영아, 한숨 쉬며 비꼬듯이. 날씨 참 좋다. 지영, 기지개를 켜며. 그러게, 날씨 좋네. 둘, 한참 동안 말이 없다. 지영, 밥은 먹었어? 영아, 기운 없이? 먹었어. 지영, 확실한 게 없어서 그래? 영아, 한숨 쉬며? 확실한 것도 없고, 확신도 없고. 지영,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영아에게 내밀며, 이거. 영아, 녹음기를 받아들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거 설마? 지영, 웃으며, 내가 최고지? 나밖에 없지? 우와, 이제 알 것 같아요. 장소는 옥상, 취조실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들은 모두 형사 아니면 검사일 것 같고 증거물을 건네준 거예요. 녹음기가 바로 증거물인 거죠. 그치. 이 작품의 전체를 다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예, 스승님. 이게 바로 희곡의 세 가지 요소 덕분이에요. 희곡의 요소는 해설, 지문, 대사인데 이것들이 이런 정보들을 준다 이 말이에요. 무대에서 연극으로 올릴 수 있도록. 희곡의 세 가지 요소 덕분이었군요. 근데 스승님, 이 중에 어떤 게 해설이고 어떤 게 지문이고 어떤 게 대사인가요? 그것은 나가 또 설명을 해줘야겠구먼. 자, 여기를 봐요. 자, 이것이 희곡의 한 부분인데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 상연의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자, 여기가 바로 해설이라는 부분이에요. 해설은 보통은 희곡의 첫 부분, 맨 처음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막이 오르기 전에 또는 후에 필요한 무대 장치, 인물, 배경, 시간이 언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글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지문이라고 해요. 이 지문은 인물의 행동, 표정, 어떤 마음인지 아니면은 또 어떤 배경, 어떤 효과가 들어가야 되는지, 조명이 켜지는지 꺼지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대사예요. 대사는 뭐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등장인물이 하는 말을 말하죠. 어때요?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희곡은 해설, 지문, 대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와, 네, 아주 정리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이고, 꼭 저렇게 해설, 지문, 대사를 다 골고루 넣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추가를 해보는 것이 극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꼭 꿈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를 해설, 지문, 대사의 형태로 바꾸어 보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스승님. 네, 황소남의 연극의 모든 것,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벌써 끝난다는 것도 아쉽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그것도 너무 아쉽습니다. 아래 댓글창이 있죠. 댓글창에 연극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고 다양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연극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모두들 안녕. 소남아! 이제 일어나야겠구먼. 아유, 야가 뭐 한다냐. 아이고, 아직도 자고 있네. 황소남! 있나, 얼른! 황소남! 네, 스승님. 스승님? 잠깐만, 여기 내 방이잖아. 어떻게 된 거지? 아유, 뭔 일이요? 얼른 있나? 스승님, 제가 배우가 됐는데? 제가 그 황소남의 연극의 모든 것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됐다고요. 아유, 뭔 소리요? 아유, 꿈 꿨는가 보네. 아유, 어여, 와. 그러면 그게 다 꿈이었다고요? 스승님. 아유, 울지 말고, 얼른 와서 아까 쓰던 이야기나 마무리혀. 스승님. 아유, 지금은 꿈이었지만 곧 이루어질겨. 배우이자 진행자. 아유, 멋지네. 어여 와. 진짜요, 스승님? 그려. 지금 얼른 열심히 하면 분명 그리 될겨. 그니까 엄삭대지 말고 얼른 와. 네, 스승님. 배우이자 진행자 정말 좋았어요. 저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같이 가요, 스승님.